네, 저희 이제 그 8시 되면은 본격적으로 선거협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선거협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스버스해서 지금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그 비틀리 링크로 지금 걸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동과대학 학생회장님들께도 전달을 드려가지고 동과대학 학생회장님께서 이제 전달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그래서 자료를 함께 참고하면서 저희 홍보 협의 참관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네, 8시 이제 된 관계로 저희 본격적으로 선거 협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원장님부터 소개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영어대학 학부회장 손재호라고 합니다. 네, 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LDF 학생회장 손무성입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선거 기본정보 소개 드리고요.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97대 총학생회장과 선거 정형에 대해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정회원 등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저희 선거 시행 세칙을 하나씩 훑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신 천재호님께서 모노포랄 체크리스트 타임라인 그리고 부적절한 선거 사례 유의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선거 기본 정보입니다. 네, 선거협의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선거 시행 세칙 제23조를 보시면 선거협의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유의 깊게 봐주셔야 할 점은 네, 제23조 5항에 보시면 선거협의회에 불참하여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각 단위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협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선거협의회에 포함된 자료집에 관련해서 조금 숙지를 해주신 후에 선거를 진행해 주시고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협의회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거 관련된 정보 전달 그리고 사전 교육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으로 선거 관리 감독 방침 및 방향성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영어대학 학생회장이신 천재현님께서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부위원장은 LG학과 학생회장이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서영어대학 학생회장 노정무, 서영어대학 부학생회장 김채준, 스칸디나비아학과 학생회장 김우진, 태국어과 학생회장 조혜리, 그리고 중국학대학 학생회장 허예선, 일본학대학 학생회장 정지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정현,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이은진, 프랑스어 교육과 학생회장 이규리, 국제통상학과 학생회장 권유은,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이재은, 국제학부 부학생회장 권다희, 예대학부 학생회장 서지원, 그리고 KFL학부 학생회장 나카무라 포토넬님께서 네, 앞으로 11월 동안 진행되는 선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주시고, 이제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본 정보입니다.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은 학생회관 450호, 총학생회실에 대회의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실 때는 네, 저희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의 전화에 위에 나와 있는 게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전화번호고 밑에 있는 건 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화번호입니다. 네, 급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하시면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거 일정입니다. 이 선거 일정은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먼저 정확한 시간 관련해서는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은 그 회칙에 나와 있어서 그 시간을 따로 기입할 칸이 부족해서 적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은 그 시작하는 9일에 6시
아침 6시부터 등록이 시작되고요. 추첨 및 등록 기간 마감은 11일에 20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은 저희가 보통은 주말을 포함해서 10일에서 12일 이내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선거 운동하는 기간인 만큼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로만 12일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4일에 아침 6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선거 운동 기간이시고요. 그리고 투표일은 회칙에 나와 있다시피 30일 아침 8시 30분부터 12일 오후 18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딱히 기입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하고 가공해서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제5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정연입니다. 네, 먼저 제5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정연은 코로나19 기간 이래로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는 전자투표가 되겠습니다. 유권자 국민이 온라인 투표 또는 현장 투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저희 총장 선거를 조금 떠올려 주시면 조금 간편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를 설치해서 전자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도 할 수 있고요. 네, 투표소 굳이 안 가시더라도 본인의 전자기기 활용해서 전자투표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전면 동의기표 방식은 좀 권고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드릴 것을 좀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정회원 등록제입니다. 네, 정회원 등록제 관련해서 총학생 회칙 먼저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정회원 등록 기간 관련해서는 1학기 개강일로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그리고 2학기 정회원 등록 기간은 2학기 개강일로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 전날까지이고요. 이는 그 준회원이신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이 정회원으로 등록해서 학생총회 의결권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휴학생이시거나 졸업유예생이신 분들도 학생 사회에 좀 중요한 자리인 휴학생 회장단을 투표하는 것인 만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회와 등록을 좀 독려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꼭 중학생 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 선거에서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정회원 등록에 대해서도 조금 독려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칙에 의하면 정회원 등록 절차를 거친 휴학생과 졸업유예생은 단과대학 공립학부 그리고 학부과의 정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각 단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 정회원 등록 절차를 거친 준회원 학생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선거에 명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학종지로부터 이제 지역 선관위 분들은 명단을 전달받으실 텐데요. 이때는 저희 정회원 등록하신 준회원 분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선거 시행 규칙을 조금 참고하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대표자 선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데이터 형태인 지금 대표자 선출 제도에서 주권자인 학우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표자를 선출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1년 동안 정치적 흥분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로서 선거를 얼마나 잘 치르는가가 추후에 학우분들에게 인식되는 학생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선거시행 규칙 제7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에서 보시다시피 선거 관련 선거처리 기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리 이외에도 저희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 형성, 그리고 선거 홍보, 투표 동료, 그리고 선거 시행사칙 준수 등의 목적과 위상을 지니는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인데요. 네, 선거시행사칙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단위 선거 중대 및 개입 권한을 총학생 회칙을 통해서 저희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단위의 요청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단위 선거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본부나 선거관리위원회 항의가 없더라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이 가능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당한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에 대해서 접수한 즉시 신의할 의무 또한 가집니다. 네, 다음은 선거운동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 그리고 정책 개발을 통해서 유권자의 의사 형성에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그리고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 전반에 대해서 후보자를 보좌하고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상대로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본부장이 선거에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속 컨택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본부장을 도와서 선거운동본부에 속해서 운동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나의 선거운동본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른 선거운동본부에는 등록하실 수 없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네, 다음은 또 중요한 겸직 금지 조항인데요. 네, 다음 각 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본부로서 겸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본부로서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2항에 따라서 소속 기구의 사직의 의사를 통지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은 다음 선거운동본부에 속하셔서 선거운동본부원이거나 선거운동본부장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선거운동본부로서 활동하는 것 이외에도 선거운동을 또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속하시는 각 호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고 민주적인 선거 진행과 후보자와 선관위가 사적 교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인데요. 선거운동 기간 시작 직전 선거운동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보통 룰미팅이라고 하는데요. 대책협정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룰미팅 이후에는 후보자와 선관위가 직접적인 소통을 불가하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이 직접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와 컨택을 해야 합니다. 문의기 의사개진이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해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상위세칙을 준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단위선거 진행에 있어서는 단위의 선거 시행 세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지역 선거 시행 세칙 같은 경우에 조금 미비한 경우가 있거나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장의 합의를 거쳐서 상위 세칙을 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지금 선거가 계속해서 치러져야 하는 상황인데 채찍이 조금 미비한 경우나 조금 부실한 점이 있다면 총학생 회칙에 선거 시행 규칙 확인하셔서 선거운동본부장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해서 준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선거인 명부인데요.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단위별 선거 시행 세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거인 명부 관리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분들께서 학생회와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저희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를 한다고 체크를 드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유출이 된다면 학우분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선거 이제 진행할 때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개인정보 동의자가 아닌 전체 정회원을 기준으로 그리고 분모값으로 설정해서 선거인 명부 작성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숙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동료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 선거 관련 홍보 활동과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 활동이고요. 그리고 투표 기간 중 실시간 투표율 현황 게시해서 투표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종료를 해야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명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활용 유동의자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투표 대행업체 같은 외부기관에 좀 제공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권리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단위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 의무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각 단위의 회칙을 따르되 회칙이 없다면 최대한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명부를 투표 당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 기간 중에 선거 관리 이외에 선거인 명부 유출은 이제 절대적으로 좀 유출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선거인 명부를 통해 개인의 이제 투표 유무를 파악해서 이제 뭐 불이익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이제 저희들 종합정보 시스템이랑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자기정보 관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하여 이제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씩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투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라인 투표를, 아니 전자투표를 좀 공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카카오톡 투표 기능을 이용한 투표를 되도록이면 지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총학생회 통과투표에서 이제 유니보트를 사용할 예정인데 유니보트를 이용을 좀 공고하는 바입니다. 유니보트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 선거가 11만 원, 한국과 선거가 이제 5만 5천 원. 그래서 SMS 기준 이제 그 또 선거 관련되어서 이제 그 공지 그 홍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홍보하는 거 SMS 기준으로 했을 때 11원, 그 MMS 기준으로 했을 때 33원 또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추후 유니보트를 이용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이제 링크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후보자 추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오프라인 병행 시 이제 오프라인 후보자 추천도 온라인 폼으로 통일하여 작성을 해주시길 좀 공고드리는 바이며, 이제 QR코드를 배포해서 예비선거 공고에서 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선거운동인데요. 각 단위 이제 온라인 선거 세칙이 좀 구제할 경우에는 총학생회 세칙을 차용하여 선거운동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선거운동 공부는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계정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보관 계정 이외에 다른 계정으로 선거 유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선거운동 방식은 단위별로
항의할 수 있겠지만 포스터, 정식 자료집,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온라인 질의응답 청구 마련, 금방, 공청회 대체 온라인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의실 방문 등 회칙에 미비한 것들을 상위 수칙과 비교해서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 운동 시작 전에 선관위와 선본위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규칙 확정회의가 그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은 모든 홍보물에 이제 그 선관위 도장이 있어야 되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권표에 대한 이제 기준도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선거를 진행할 경우에 유권자의 원활한 기권표 행사를 위해 단위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권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기권표는 추후 기권표로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선거 전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기표 방법 및 기권표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5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제 게시물인데요. 관련된 게시물은 참고용으로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공보랑 이제 추천, 그 후보자 추천 이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좀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후보자 등록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확정을 하고 추천인 선곡용, 구글폼 양식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 확정 회의를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 선거운동 공보 같은 경우에는 예비 선거 모집 및 이제 선문장을 입력을 하고 이제 등록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정책 공약을 이제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등록 자격 같은 경우에는 그 7일 전에 사퇴를 한다는 등의 이제 회칙 조항이 있으니까 그 단위별로 상의할 거긴 한데 참고하셔서 그 이제 등록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추천인 명부를 확인하고 선거 공동본부원 이제 명단도 확인을 하고 이제 후보자 및 3번 자격 요건을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규칙 확정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 확정 회의에서 이제 영상 기록을 하고 추천인 명부랑 선거인 명부랑 이제 대조를 하는 작업을 후보자 선거운동 본부 같은 경우에 추천인 서명 시 이제 부분 양식을 준수해서 이제 추천인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홍보물 심사하고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홍보물도 있을 때 이제 오프라인 홍보물도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동료 관련돼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유세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규칙 확정 회의 위원 바탕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 기간에는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니보트 같은 이제 그 투표 업체랑 이제 컨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하시는 유권자 분들이랑 그리고 그 이제 저희 그 유니보트 같은 이제 업체랑 상시적으로 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선거 공보 추천 이전에는 지출 서류 이제 서식지를 준비하고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고요. 추천인 서명 양식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칙 확정 회의도 그 온라인 선거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되고, 네, 그 후보자도 이건 그 온라인이랑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네, 선거운동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서식 요청하시고 규칙 확정 회의에서 협의 보시고 이제 지원 가능한 예산을 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그 오프라인 그 선거 다시 이제 투표 전에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을 최대한 이제 주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 및 추천 및 이제 등록기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은 똑같고요. 선거운동 정부에서 역할 분배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홍보물 이제 선관위 도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장 그 오프라인 홍보물에 이제 선관위 도장을 이제 직인해 주시고요. 네,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선관위 연락해서 이제 물품 그러니까 이제 투표 진행할 때 오프라인 투표 진행할 때 기표소 같은 등의 물품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선거인 임명부 제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본부장이랑 선거운동 본부 더 내용이 추가됐긴 했는데 이거는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이제 투표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투표소 설치하시고
투표소 테이핑하는 작업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이핑한 공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이제 접근 제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인 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기표 방식으로 했을 때 선거인 명부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거 제도록이 유출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 설명을 받는 네, 그리고 뭐 세로로 적고 가로로 적는 것, 그리고 특정 개인 투표 동료 분자하는 것, 시간대별 투표 현황 집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오프라인 투표 관련돼서 좀 내용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선거운동 본부장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종이기표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이제 투표용 서명하고 이제 봉인하고 투표소 설치 전 과정 이제 감시하고 개표 과정 감시하는 거, 선거운동 본부 같은 경우 투표 참관하는 것을 이제 그좀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정도로 이제 타임라인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프로에도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적절한 선거 사례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볼 것은 이제 공고 관련인데요. 일단 두 가지 사례를 좀 들고 왔습니다. 한 사례는 이제 그 A단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 해당 단위 모든 정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공고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제 학과 학생회장들에게만 이제 공지를 해서 이제 선거의 공정성이 좀 침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무효 공고를 내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소속 학과의 선거 관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비단위에서 그 비단과대학 C학과와 D학부의 선거 일정을 구분 없이 공고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비단과대학 C학과 D학부의 선거 일정 게시를 적립적으로 하도록 공고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선거인명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이제 선거인명부 온라인 선거 진행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진 후보들의 명단도 이제 투표 업체에 제공해서 이 투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이거 같은 경우는 지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정의원 등록제를 통해 정의원 자격을 취득한 후보들을 누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 등록을 하신 분들도 이제 선거인명부에 이제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좀 연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 근무값을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로 설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사과문과 선거인명부 근무값을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로 한 일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과문 작성을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의사항에 말씀드린 거지만, 되도록 그 근무값을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로 하지 마시고, 정리원 쓰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이제 그 부적절한 선거 사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단위에서 이제 부자격자, 정의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휴학생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돼서 이제 선거 업무를 진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무효 공고를 내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F 단위에서 선거운동본부원이 상위 단위에 있는 G 단위 선거운동본부원, 그 F 단위의 선거운동본부원이 G 단위의 그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파견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LM 단위에 있는 후보자의 금지 조항 준수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일정을 변경한 경우가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재발족을 명령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례인데요. H 단위 학생회장 선거 공선 중 이제 한 선거운동 본부의 정책 자료집에 대한 이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이제 H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H 단위 학생회칙 세칙 및 총학생회칙 세칙에 없는 자격 확보 징계를 공고했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H 단위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취소 조치랑 D 단위 여기 그 오타가 있는데 여기 D 단위가 아니라 H 단위입니다. H 단위 선거관리위원장 해임 및 사행 문의를 공고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징계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 회칙과 그 세칙, 총학생 회칙과 이제 세칙에 어,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징계를 내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보자 관련인데요. 그 이제 그 I 단위에서 그 단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 등록 예정자의 이제 사임을 부추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자가 아니라 예정자가 나타났습니다. 공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이제 후보자 등록 승인 이제 결정을 취소를 했고요. 선거 시행 혜택에 규정된 바를 혜택 재개정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이제 바꿀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단위에서 이제 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해 재선거가 무산된 이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선거를 재실시하고 이제 후보 등록 희망자의 후보 등록을 허락하려는 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제2단위 재선거 재실시 결정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K단위 이제 학생회장 선거에서 해당 선거 후보자가 그 온라인 투표 업체와의 그와의 이제 업무를 위한 단톡방에 들어와 선거 일정에 기입한 것을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 업체 및 선거 관련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가 K단위 선거관리위원장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도 했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K단위 학생회장 당선 취소와 이제 선거 무효 권고를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적절한 선거 사례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부적절한 선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선거를 좀 치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유의사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다음으로는 이제 총 세 가지 유의사항을 이번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거정보 접근성 보장 공고의 건입니다.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명 선거, 공정 선거를 위해 좀 모든 후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학과 학생의 SNS 등의 공개된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그렇게 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했을 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네, 그렇게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발급 방식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단과대학 공립학부 선거인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발급됨으로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저희 선거인명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지원팀에서 이제 발급이 된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번 연도부터 학생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발급이 되므로 단과대학 공립학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종합지원센터에 거쳐서 이제 발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과대학 공립학부 학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경우에는 이번 2022년 상반기 새로 신설되었으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의 수가 현재 정예원 수의 3분의 1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과대학이랑 이제 독립대학 공립학부 이제 학생회 차원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 동의에 대한 동료에 대한 이제 그런 홍보가 좀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인명부 근무 관련 건인데요. 투표율을 선정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근무과의 경우 이제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 수가 아니라 정의원 수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원 수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몇 명 있는지 문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을 양지하고 학생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정의원 수를 파악을 하시고 이제 분무값으로 정의원 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학과선거관리위원회 먼저 여쭤보시고, 그런 다음으로 단과대학 공립학부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순으로 문의사항을 내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학부나 아니면 단과대학 공립학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문의사항은 최대한 좀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 이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